아, 진짜 노인네 냄새 역겹네. 이러니까 노인들 전용 칸 만들자는 거 아냐? 아침 출근길 지하철 만원 객차 속에서 박현우의 거친 목소리가 주변 승객들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불과 몇 걸음 앞에 서 있던 노신사를 향해 있었죠. 흰 머리카락과 주름진 얼굴의 노인은 그 말을 듣고 순간 굳었지만 고개를 돌려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하철은 이른 아침 출근 시간대라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박현우는 28살 5번의 면접 끝에 겨우 좋은 기업의 최종 면접 기회를 얻은 취업준비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긴장감도 없었고 오히려 오만함이 가득했죠. 그는 자신의 화려한 스펙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번 면접도 무난히 통과할 거라 자신했습니다. 아 진짜 끼익끼익 소리 좀 그만 내세요. 귀 아파 죽겠네. 박현우는 노인이 손잡이를 잡고 몸을 지탱하는 과정에서 나는 작은 소리에도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출근길 트러블에 말려들기 싫었던 겁니다. 김태식 회장은 그저 묵묵히 참았습니다. 68의 나이에도 여전히 건재한 그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태성그룹의 회장이었지만 오늘만큼은 평범한 노인으로 지하철을 타고 있었죠. 가끔 운전기사 없이 혼자 지하철을 타는 것은 그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서민들의 생활과 동떨어지지 않기 위한 그만의 방식이었죠. 경복궁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방송과 함께 지하철이 서자 김태식은 조용히 하차했습니다. 박현우는 그런 노인의 뒷모습을 향해 작게 욕설을 내뱉었죠. 그는 그렇게 시작한 하루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세계적인 기업 태성그룹의 재무팀 면접만이 있었으니까요. 그는 자신의 학벌과 영어 실력 그리고 특유의 자신감이 면접관들을 사로잡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고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식 회장은 지하철에서 내려 천천히 태성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60여 년 전 그는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온갖 고생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학도 가지 못했지만 타고난 사업 수완과 끈기로 작은 전자 수리점에서 시작해 오늘날의 거대 기업 태성그룹을 일구어냈죠. 본사 건물에 들어서자 경비원부터 직원들까지 모두 공손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평소처럼 김태식은 따뜻한 미소로 응대하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죠. 회장실로 들어서자 비서가 오늘의 일정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전 11시에 재무팀 신입사원 최종 면접이 있습니다. 인사팀에서 회장님께서 직접 참석해 주시길 요청했습니다. 김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부서인 재무팀은 항상 그가 직접 면접을 받죠. 사람을 보는 안목이 뛰어난 그였기에 마지막 결정권은 항상 그에게 있었습니다. 후보자들 프로필 좀 가져오게. 비서가 건넨 서류를 살펴보던 김태식의 눈이 한 지원자의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박현우,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해외 MBA, 토익 990점, 각종 자격증까지 스펙만 보면 완벽한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김태식은 언제나 스펙보다 인성을 중요시했죠. 이 지원자가 가장 유력한가? 네, 회장님. 서류부터 면접일 2단계까지 모두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오늘 회장님 면접만 통과하면 바로 합격입니다. 김태식은 묵묵히 서류를 넘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떠올릴 수 없었죠. 그는 오랜 경험으로 사람의 진면목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그날 지하철에서 만난 젊은이가 이 지원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지만 무언가 찜찜한 느낌이 그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알았네. 오후 면접 준비해주게. 김태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회사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바른 기업 문화와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는 그였기에 직원 하나하나의 인성이 회사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믿었죠. 오늘의 면접이 평소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박현우는 태성그룹 본사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까만 정장에 빳빳하게 달인 흰 셔츠, 그리고 비싼 넥타이까지. 그는 완벽한 모습으로 최종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지하철에서의 불쾌한 경험은 이미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채 오직 면접만 생각하고 있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다른 지원자들이 이미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현우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죠. 그는 자신의 화려한 스펙이 다른 경쟁자들을 압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 명문대 MBA 과정을 마쳤으며 각종 자격증과 수상 경력까지 있었죠. 박현우님, 면접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사팀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박현우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합격이라는 두 글자만 선명했죠. 심지어 입사하면 어떤 프로젝트를 맡고 싶은지, 얼마나 빨리 승진할 수 있을지까지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들어가시겠습니까? 면접실 문이 열리자 박현우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는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고 가운데 앉은 노신사의 눈빛이 유독 날카로웠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 보였지만 주변 임원들의 공손한 태도로 보아 상당한 고위직임을 직감할 수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박현우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박현우는 공손하게 인사를 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운데에 앉은 노신사와 시선이 마주쳤을 때 어딘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죠. 그저 면접 질문에 완벽하게 대답하기 위해 정신을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박현우 씨, 이력서를 보니 정말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계시네요. 태성그룹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박현우는 미리 준비해둔 대답을 술술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태성그룹의 비전과 자신의 역량이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회사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완벽하게 정리된 답변이었죠. 그러나 가운데에 앉은 노신사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고 박현우는 그제서야 그 노인이 아침 지하철에서 만난 바로 그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박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침 지하철에서 냄새난다며 노골적으로 싫은 내색을 했던 그 노인이 지금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면접관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가운데 자리, 주변 임원들의 태도로 봐서는 상당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 분명했죠. 박현우 씨, 김태식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도 이제 아침 지하철에서의 일을 떠올렸고 눈앞의 젊은이가 그 불쾌한 청년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김태식은 전문가다운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보다 공정한 평가가 우선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 태성그룹은 단순히 실력만을 보는 곳이 아닙니다. 인성과 태도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박현우는 목이 마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침에 있었던 일이 떠올라 식은땀이 흘렀지만 그래도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네, 회사에서 인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팀으로 일하기 때문에 상호 존중과 배려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현우의 말은 교과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불안함이 가득했고 김태식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사람의 진면목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박현우 씨는 노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질문은 단순했지만 박현우에게는 죽음의 문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침에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이 그대로 되돌아오는 순간이었죠. 그는 침을 삼키며 최대한 정중한 대답을 구성하려 했습니다. 노인분들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존경받아 마땅한 어르신들입니다.
그분들의 지혜와 경험은 우리 젊은 세대에게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김태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박현우의 말과 아침의 행동이 얼마나 다른지 분명히 알고 있었죠. 면접실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다른 임원들도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것을 알지 못했기에 그저 면접을 계속 진행할 뿐이었습니다. 김태식은 더 이상 질문을 던지지 않고 다른 임원들에게 기회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태성그룹은 그가 평생을 바쳐 일구어낸 회사였습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정직과 존중이라는 가치를 지켜왔고 그것이 회사의 문화가 되길 바랐죠. 그런 회사에 오늘 아침처럼 노인을 무시하는 사람이 들어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김태식은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면접은 계속되었고 박현우는 기술적인 질문들에 완벽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지식과 분석력은 확실히 뛰어났고 자신의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깊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식 회장의 시선은 차가웠고 그것이 박현우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죠. 박현우 씨,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태식의 목소리가 면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동안 침묵하던 그가 다시 입을 열자 방 안의 공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에 어떻게 출근했나요? 단순한 질문 같았지만 박현우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거짓말을 하자니 들통날 것이 뻔했고 사실을 말하자니 자신의 행동이 드러날 테니 곤란했죠.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최대한 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김태식은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박현우는 그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에서 당신은 어떤 일을 겪었나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박현우는 손에 땀이 배는 것을 느꼈고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참을 수 없었죠.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김태식은 잠시 그를 응시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현우 씨, 당신의 스펙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스펙만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 태성그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직과 인성입니다. 박현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었죠. 면접을 마치겠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통보하겠습니다. 김태식의 말과 함께 면접은 끝났습니다. 박현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면접실을 나왔고 복도에서 잠시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최악의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쩌면 회장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 아니면 적어도 다른 임원들의 평가가 좋아서 합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미한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김태식 회장의 판단은 이미 내려져 있었고 그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면접이 끝난 후 김태식 회장은 회의실에 남아있던 임원들과 각 지원자에 대한 평가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가 오갔지만 박현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김태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박현우 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사팀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도 면접 중에 김태식과 박현우 사이에 뭔가 있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죠. 스펙은 완벽하지만 인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태식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임원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평가에서 박현우는 최고점을 받고 있었고 사실상 합격이 확정적이었으니까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판단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재무팀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태식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아침에 있었던 일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노인 냄새가 난다며 자신을 모욕했던 일, 그리고 면접에서는 노인을 존중한다고 거짓말했던 일까지.
임원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저희는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인사팀 이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태식은 손을 저으며 괜찮다는 듯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이런 사람의 진면목을 입사 전에 알게 되어 다행이지요. 김태식은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현우는 불합격, 그리고 그 이유도 정확히 전달하기로 했죠. 단순히 불합격 통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가 태성그룹에 맞지 않는지 직접 설명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젊은이에게 주는 가장 값진 교훈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박현우 씨를 제 사무실로 불러주십시오. 제가 직접 이야기하겠습니다. 임원들은 놀랐지만 김태식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합격 여부는 인사팀을 통해 통보되는 것이 관례였지만 이번에는 회장이 직접 나서겠다고 했으니까요. 김태식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60여 년 전 그도 박현우처럼 젊고 재능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어르신들을 존경했고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겸손함이 오늘날의 성공을 가져다 주었다고 믿었죠. 회장님, 박현우 씨가 왔습니다. 비서의 말에 김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가 내릴 판단이 한 젊은이의 인생을 바꿀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가혹한 교훈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값진 가르침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회장실로 들어선 박현우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버리지 않았죠. 김태식 회장은 창가에서 돌아서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함께 박현우 씨. 침착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을 박현우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고 김태식도 그의 맞은편에 자리했습니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불합격입니다. 단 한마디로 박현우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김태식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유가 궁금하겠지요. 당신의 실력은 분명 뛰어납니다. 하지만 태성그룹은 인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김태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아침에 있었던 일을 상기시켰고 박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하철에서 노인 냄새가 난다고 했던 그 청년이 바로 당신이었죠? 그리고 면접에서는 노인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중성은 우리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과 맞지 않습니다. 박현우는 땅이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스펙만 믿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었죠.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인성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니까요. 박현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할 뿐이었죠. 그가 침묵하는 동안 김태식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젊은이, 아직 당신의 인생은 길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경험이 값진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뛰어난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성입니다.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박현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태성그룹 본사를 빠져나왔습니다. 화창한 날씨가 무색하게 그의 마음은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스펙이 완벽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실수로 꿈의 직장, 입사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회사 앞 벤치에 털썩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내가 정말 바보였어. 굳이 그런 말을 해야 했을까? 후회는 이미 늦었습니다. 박현우는 아침에 자신이 했던 행동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아무 잘못 없는 노인을 모욕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회사의 회장님이었다니 운명의 장난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었죠.
그날 저녁 박현우는 작은 술집에서 소주를 마시며 친구에게 푸념했습니다. 진짜 운이 없었어. 하필 그 노인이 면접관이라니.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운이 아니라 내 잘못이지. 누구든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야. 하필 그게 회장님이었을 뿐이지. 그 말이 박현우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친구의 말이 맞았습니다. 문제는 그 노인이 회장이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였던 것입니다. 만약 그 노인이 평범한 시민이었다면 그런 행동이 괜찮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박현우는 깊은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게 살아왔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했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화려한 학벌과 스펙이 자신을 특별하게 만든다고 믿었던 어리석음을 깨달았죠. 일주일 후 박현우는 용기를 내어 태성그룹 본사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입사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쉽게 회장님을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는 정중한 편지를 남겼습니다. 김태식 회장님께 저의 무례한 행동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회장님 덕분에 소중한 삶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편지가 김태식 회장의 손에 전달되었을 때 회장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젊은이의 변화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비록 태성그룹에서는 함께할 수 없었지만 이번 경험이 박현우의 인생의 값진 전환점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박현우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태도를 바꾸고 다른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이번에는 스펙을 내세우기보다 겸손한 자세로 면접에 임했고 마침내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김태식 회장에게 배운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고 특히 연장자들에게 더욱 공손하게 대했습니다. 몇 년 후 우연히 지하철에서 김태식 회장과 다시 마주쳤을 때 박현우는 망설임 없이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박현우입니다.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김태식은 그를 알아보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짧은 대화에서 박현우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느낄 수 있었죠. 인생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박현우에게 있어 그 아침의 지하철 사건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성이라는 값진 교훈을 배우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교훈은 그의 성공과 행복에 더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이란 단순히 좋은 스펙과 높은 연봉이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